한 여성이 한 달간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한 노숙자가 집을 무단 점거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불렀지만 상황은 더 꼬였습니다. 노숙자가 이미 자물쇠를 바꿔버려 경찰은 오히려 그녀를 침입자로 의심했죠. 결국 차에서 하룻밤을 잔 여성은 다음날 열쇠 수리공을 불러 겨우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1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강제로 내쫓을 순 없었습니다. 이 법을 악용한 남성은 집주인에게 수백만 원을 요구했고 심지어 그녀를 내쫓기 위해 경찰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결국 여성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모든 친구를 집 앞으로 불러 밤낮으로 시끄럽게 굴며 남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죠. 결국 이틀 뒤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남자는 스스로 집을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7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트럭에 태우고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문소에서 경찰의 의심을 샀지만 일반 화물 운송 서류를 보여주고 무사히 통과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음 검문소를 속이기 위해 트럭의 에어컨을 꺼버리는 선택을 하는데 목재를 싣고 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이 때문에 트럭 뒷칸은 극도로 뜨거워졌고 사람들은 버티기 위해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다음 검문소를 통과해 속도를 높이는 동안 뒷칸의 온도는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은 벽을 두드리며 멈춰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멈추면 체포될 것이 두려웠던 남자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주유소에 차를 세우더니 사람들을 안에 가둔 채 트럭을 잠그고 혼자 도망쳐버립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소리를 들은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쥐약을 먹고 우연히 사망하자 2명의 군인이 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 시신을 유용하게 쓰기로 결정합니다. 군인들은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화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웃는 표정의 사진을 찍어 중요한 장교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시신에 장교 군복을 입히고 구명조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한가운데에 시신을 던져 하루 종일 떠다니게 만들었죠.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적군 병사들이 해변에서 이 시신을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시신의 주머니에서는 며칠 뒤 연합군이 다른 곳을 공격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 기밀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 문서는 적군의 수장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그곳을 방어하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즉시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공격 예정일 그곳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은 완전히 다른 해변을 기습 공격했고 방심하고 있던 적군은 속수무책으로 파괴되었고 모든 것은 한 노숙자 덕분이었습니다. 한 정신병원에 스스로를 예수라 주장하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그들의 망상을 치료하기 위해 2년 동안 함께 살게 하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그들은 서로를 악마라 부르며 싸웠고 결국 의자로 서로를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신이 쓴 것처럼 꾸민 가짜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스스로를 인간으로 인정하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남자들은 이 편지를 신의 시험이라 생각했습니다. 신이 직접 자기에게 말을 걸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진짜 예수라는 확신만 더 강해졌습니다. 좌절한 의사는 비밀 상자를 가져와 기적을 행해 안에 든 물건을 맞춰보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아무도 맞추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예수라 믿었습니다. 망상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은 명백한 진실로도 파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의사는 자신의 실험이 치료가 아닌 그저 고문일 뿐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과거에 한 부모는 할머니 댁에 아기를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아들을 상자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기는 배송지가 적힌 특별우표를 받았고 기차의 화물칸에 실렸습니다. 문제는 그곳에는 돼지 같은 다른 작은 동물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돼지들은 곧바로 아기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고 핥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극에 아기는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밀폐된 화물칸은 점점 더워졌습니다. 아기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돼지들도 그 소리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동물들을 생존 모드로 만들었고 그중 한 마리는 결국 아기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칸에 있던 한 어른이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구출해줬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할머니 댁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 사건 이후 1920년 미국에서는 우편으로 아기를 보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황제에게 노스의 황소조형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안에 가두고 산채로 태워 죽이는 잔인한 사형 도구였죠. 황제는 발명가에게 직접 들어가서 테스트해보라고 명령합니다. 남자는 황소 안에 던져졌고 그의 비명은 황소의 콧구멍을 통해 마치 황소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황제는 미친듯이 웃으며 이 발명품을 승인했고 발명가는 그대로 타 죽었죠. 이후 황제는 이노스의 황소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죄수와 정적들을 처형했고 모든 시민에게 이 광경을 지켜보며 박수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처형은 1시간이나 걸리는 끔찍한 광경이었고 사람들은 너무 비인간적이라며 더는 보러 오지 않았죠. 화가 난 황제는 죄 없는 사람들까지 잡아와 처형하기 시작했고 결국 분노한 시민들은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똑같은 노스의 황소 안에 가둬버렸죠.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잔인한 발명품 안에서 모두와 똑같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악명 높은 주인에게 팔려가게 된 3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장을 탈출할 단 하루의 시간만이 주어졌죠. 첫 번째 남자는 자신이 일하던 농장에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경비원들이 불을 끄는 사이 도망쳤지만 농장의 경비견에게 발각되어 결국 총에 맞고 맙니다. 두 번째 남자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경비원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탈출을 시도했죠. 하지만 탈출이 잦은 길목에 설치된 덫에 걸려 허무하게 붙잡히고 맙니다. 절망에 빠진 마지막 남자는 노예제에 반대하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는 아주 황당한 계획을 떠올렸죠. 그는 친구를 판지 상자 안에 넣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우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상자 안에서 27시간의 끔찍한 고통을 견뎌낸 끝에 그는 마침내 노예제가 없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